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집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살아날 기미는 있는 것인지 근데 언론에서 보면 계속해서 또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 매매는 안 되고 있는 아주 희한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팡질팡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과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는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한 유튜브 영상 많이 올렸었어요. 한 3년 전 또 4년 전서부터 부동산 시대는 사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의 시대고 부동산 진다, 부동산 끝났다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저한테 한 2년 전, 3년 전에 상담하신 분들은 저는 그때 막 사지 말라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촉발된 그 부동산 시장 붕괴가 이제 뭐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유럽 이런 쪽에서도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서서히 옛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처럼 지금 번질 조짐이 지금 또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8원 시대는 과연 어땠길래 부동산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 9원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부동산이 어려워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8원 시대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8원 시대는 간캐라 그래서 간방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역에서 이게 간깨입니다. 주로 이 위에 양깨와 음깨가 두 개인데 이것은 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이제 소남 막내 아들을 나타내는데 주역에서 64개 중에서 52번째가 중산 간깨인데 이 간이라는 것은 산을 나타냅니다. 산을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토 기운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실 8원 시대에 2004년부터 해서 23년이죠. 2023년까지 이때 부동산 기운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주역의 원리 또 이 풍수적인 기운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산의 기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등산을 상당히 많이 가서 그때 아웃도어, K2, 뭐 노스페이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아웃도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막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취급하는 회사들은 그리고 산으로 들르해서 어쨌든 이때 많은 분들이 건강도 생각을 해서 산에 많이 등산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8원 시대 막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차박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갔을 때 차로서 이제 산이라든지 좋은 풍경 좋은데 이런 데 가서 또 차로 다 차박을 하면서 어쨌든 이 산과 관계된 게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부동산은 이제 토지, 땅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건물, 아파트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토지나 건물, 아파트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도 원래 1900 거의 98년인가요? 7년 우리나라 IMF 이때쯤에 토지나 집 이런 것을 원래 중국은 사유재산을 허용을 안 하는데 토지 사용권을 이때부터 줬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사용권을 주다 보니까 이때부터 서서히 부동산 개발이 시작됐다가 결국 이제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결국은 제로 코로나 하면서 폭망하기 시작하는데 거의 한 20년에서 22년 정도 딱 풍수적인 기운이 20년마다 바뀌는데 이 기운 동안 폭발적으로 중국 부동산이 성장을 했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때 시대 2004년이니까 노무현 정부 시기에서 이제 뭐 2023년이 아니라 부동산은 2022년부터 꼬꾸라졌으니까 거의 뭐 문재정부 끝에까지 해서 완전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 고꾸라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운이 8원 시대는 바로 이 간방, 간캐 이게 결국 산과 부동산의 기운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 캐나다 이런 쪽도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이제 구은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구은 시대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 시대고, 그때 이 팔운 시대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할 때 팔운 끄트머리에서 이제는 구은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불의 시대고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상가도 사지 말고 집도 안 사는 게 좋겠다. 다만 토지, 논, 특히 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 식량 자원 때문에 농토 같은 거는 사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은 시대 들어와서 이 기운 자체가 서서히 기울어져 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의 헝다나 비구이안 그리고 완다그룹 다 폭망을 하고 있고, 헝다 같은 경우는 지금 파산 절차에 지금 돌입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자체가 지금 빈집이 뭐 심지어 1억 3천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분양 같은 게 뭐 10만 채가 넘네, 8만 채네, 뭐 심지어 뭐 15만 채네, 막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서 뭐 언론에서는 뭐 약간씩 다르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자체는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은 시대에도 부동산 시장 자체는 당분간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다만 완전히 폭망을 해서 그런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웬만한 자리 같은 경우는 다 신도시라고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 난개발을 해놨어요. 과거에는 뭐 일산하고 분당 신도시 일부 몇 개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웬만한 도시는 다 신도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개발할 데도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구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겠죠. 물론 하나의 방법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구은 시대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통일이 되면 북한 인구의 거의 뭐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가 물론 처음에는 금방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다시 부동산 자체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근본적인 부분은 그거 가지고는 아직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냐?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이 4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선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얘기인데, 왜냐면 이 4월의 선거가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 선거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당인 국힘당이 지금 소수당이잖아요. 그런데 국힘당이 이게 이제 다수당으로 바뀐다? 그것도 과반수가 넘게, 그러면 야 같은 경우는 야가 반대로 이제 소수당으로 뭐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다수당에서 우리 지금 세금 문제, 세금이 굉장히 세요. 부동산에서 세금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살 때 취등록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금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보유한 보유세 있고, 종합부동산세 있고, 재산세 있고, 거기다 상속하면 상속세, 증여세, 또 양도소득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요?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대체로 집을 사니까 대출 이자도 이게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현재 뭐 4% 정도, 뭐 5% 받은 데도 있겠죠. 이금융권 이런 데 보면 최하 3.5에서 5.5%에서 6% 이상 이런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럼 이자 내다가 판나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어쨌든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세가 있잖아요. 간접세는 뭡니까? 집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돈을 어쨌든 내야 돼요. 집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집 하나 갖고 있으면 10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또 양도소득세도 일부 또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올라도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월세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전세는 괜찮냐? 전세 시장도 뭐, 지금까지 물론 아파트는 덜합니다만, 일반
단독이나 아니면 연립주택 이런 게 사기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로 인해서 전세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시장 자체도 이상하게 왜곡이 돼갖고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세금도 좀 완화시켜주고 또 부동산 관계된 여러 가지 규제도 좀 풀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겠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너무 부동산 집 갖고 있고 그걸 갖고 있는 자체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 게 옛날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게 상쇄가 됐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내고 이자 내고 뭐 하다 보면 정말 남는 게 없고 고통이 굉장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이자, 이 금리가 하락을 해야죠. 근데 이 금리 하락은 어쨌든 미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이 올해 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내린다고 합니다. 2, 3차례. 그럼 우리도 따라서 내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으니까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심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뉴스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이제 평균 3.3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거의 뭐 한 3,500에서 3,7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분양가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34평이면 보통 10억이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앞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원자재 가격 올라갔죠. 그리고 인건비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 땅값 이런 거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주조합 같은 경우도 조합원들 이렇게 형성돼 갖고 뭐 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아주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신도시 생기는 곳마다 지식산업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고 있고 상가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상가 분양받지 마라, 상가 부동산 상가 절대로 사지 마라 제가 영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상가 지금 분양받고 산 사람들이요 지금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제조업, 수출, 기업 이런 게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 지금 부동산 쪽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데 이게 전제 조건이 가장 큰 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고 금리를 내려야 되고 이게 일단은 빨리 선행이 되어야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서부터 심리가 좀 살아나고요. 또 2025, 26년 가면 조금씩 확실히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재산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 사셔도 돼요. 하지만 빚내서 사고 대출 받아서 사고 무리해서 사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갭 투자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 괜히 갭 투자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폭망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럼 경매를 하면 어떨 것이냐? 경매도 아직 본격적으로 쏟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경매도 사실은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구은 시대, 이게 8운 시대는 부동산의 시대였지만 구은 시대는 부동산의 시대는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시대는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기, 전자, 컴퓨터,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전쟁, 무기 그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예술문화, 정신문화 또 저희 같이 상담하는 컨설팅하는 이런 직업이 뜹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과거처럼 물론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제조업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 국민들 자체가 이제는 부동산을 해서 부동산을 뻥튀기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이거는 이제는 마음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시대의 변화 흐름이라든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100% 맞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제가 예측하고 말씀드린 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런 흐름을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